확인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저 같으면 당장 일어나서 나왔어요. 왜냐면 아니, 안녕하세요. 네,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좀 부시시해 보이네요. 네, 좀 원래 영상 안 찍으려고 했다가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좀 영상을 켰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았는데요. 어떠한 창업자분이 계약금을 날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느냐, 울분을 토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 구독자이기도 한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170만 원이라는 계약금 날렸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170만 원은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뭐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700만 원짜리 가게를 인수하신 이분 입장에서는 170만 원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170만 원을 날렸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가게를 보고 왔는데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파시는 분, 우리가 양도인이라고 부르죠. 양도인에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 양수인,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를 거시는 분이 양수인이에요. 창업자. 이 양수인께서 아마 가게를 보시면서 굉장히 좋은 척을 했나 보죠. 계약을 막 이제 좋아서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 파시는 분이 그것을 딱 감지하고 전화를 바로 한 거죠, 이분에게. 그래서 가게가 마음에 드느냐? 그랬더니 가게가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럼 다른 사람이 지금 이 가게를 계약하려고 하니까 빨리 지금 결정을 해라 라고 약간 상황 같은 걸 좀 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계약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팔지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제가 창업 컨설팅과 이 계약을 2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그 파시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원래 상황을 잘 걸진 않는데 이런 상황을 좀 거네요. 이분이 뭔가 계약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려고 하니 당신이 마음에 들면 빨리 계약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게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척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제 파고든 거죠. 그랬더니 가게를 놓칠까봐 이제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에 드니까 내가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도인 분이 그러면 나한테 계약금을 입금을 해라 라고 해서 계약금을 입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700만 원이고 보증금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을 입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권리양도 계약을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권리양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권리양도 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계약금 10%를 지불을 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놓칠까봐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그 10%를 넣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권리양도 계약서 상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는 뭐, 냉난방기를 내가 무조건 그 권리금 안에서 인수인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가게 파시는 분이 가지고 나갈 것도 있을 거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10%를 건다는 건,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가 계약을 걸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로 그냥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아주 적은 비용 아니면 총 금액에 인수하려고 하는 총 금액의 한 2% 많아야 5%이 정도 그냥 적정한 정도의 금액만 넣어주고 그 다음날 만나서 일단 급하니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 같으면 사실 이때도 말이죠. 그 권리양도 계약서를 제대로 꼼꼼히 꾸미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계약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말로 이 상황을 다 읽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뭐 계약금을 보낼 거라면 일단 10%는 보내지 말고요. 이때도 꼼꼼히 짚을 것 다 짚고 나서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권리양도 계약서를 안 떴대요. 그러면 이때는 그 다음날 즉시 만나서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도 이 그 권리양도 양도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임대차 계약까지 썼는데 내가 언제 그 권리금을 700만 원 받기로 했습니까?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당시에 70만 원 밖에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완벽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부분만 정리를 하면 일단 계약금을 넣더라도 구두상으로 내가 계약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소정의 금액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총 금액의 10%를 넣어선 절대 안 돼요. 계약을 쓰러 갔을 때 돈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은 양도인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만큼 주장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정의 금액만 넣고 나중에 다음날 당장 만나서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리양도 계약서도 쓰지도 않고 권리금 10%를 보내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건물주를 만난 모양이에요. 만났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답니다. 왜냐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약간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투를 계속 썼나 봐요. 그리고 조금 연세 드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임차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자기의 무슨 뭐 노예도 아니고 임차인에게 막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좀 그 대우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니까. 왜냐면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나 뭐 압류 아니면 근저당 설정이 과하게 잡혀있지 않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개하시는 그 대서하는 원래 이게 직거래로 됐답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뭐 근처에 부동산을 갔나 보죠. 그래서 근처 부동산에서 소정의 금액만 받고 이제 뭐 계약서를 뭐 써주겠죠. 근데 등기부등본을 떼야 되는데 이 중개인분이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못 떼는 모양이에요. 30분 정도 이상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가 좀 짜증이 났는지, 아니 뭐 이거 뭐 별로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등기부등본을 자꾸 보려고 하냐고 막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돈이 없어서 죄송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상황에서는 얼만큼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듣고 있는 저도, 사실 전화로 듣고 있는 저도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런 데다가 그건 좀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이분이 그 다른 분에게 이제 귀동량으로 계약할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제 영상에 뭐 그런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영상도 있긴 합니다만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것은 나중에 가게를 팔 때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25평을 쓰려고 하는데 건물은 실제 25평을 쓰고는 있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축 면적은 10평이고 15평은 그냥 내가 막 가건물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눈으로 본 면적이 법적으로 허가받은 면적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도 띄워보지만, 물론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상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보는 열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반 건축물인지 불법 건축물인지가 거기 나옵니다.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건물주분이 절대 건축물 관리대장은 떼주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저 같으면 당장 일어나서 나왔어요. 왜냐면 아니 보증금을 자기가 받고 월세를 받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거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건축물 관리자만 띄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거 발급 5분이면 금방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중개인이 금방 해줘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발급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화 왔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안 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걸 왜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이렇게 계속 서칭하고 알아봤는데 자기 생각에는 싸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권리금이. 그래서 아마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뭔가 그냥 꽂힌 것 같다. 꽂히니까 잘 보이지 않더라. 자존심 상한 말을 건물주가 막 하는데도 자기 이거를 되돌릴 생각도 분명히 했겠죠. 했는데 뭐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도 들어갔고 또 그 생각보다 뭐 비싸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건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뭐 평가하지는 않은 거지만 또 그런데다가 건물주가 그렇게 그 자존심 상한 그런 말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임대차 계약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이 그 사실 마음 약한 사람들은 임대인 그 권리금도 이미 10% 들어갔고 건물주도 나와 있고 하는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모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사를 몇 번 하거나 아는 사람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지도 못하게 하는 그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건물주 앞에서 항상 작아지니까 그래서 계약을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 돌아왔는데 도저히 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주를 몇 년 동안은 또 봐야 될 텐데 건물주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았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떼보지 않고 오늘 전화 왔을 때도 떼보지 않았었대요. 그래서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거는 내가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이 계약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돌려줄 수 있겠냐고 양도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죠. 그리고 건물주한테 전화한들 임대차 계약 10% 1,000만 원이 그 임대보증금인데 100만 원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돌려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양도인이 팔고 싶어서 안 달라서 이 지금 그 가게를 본 이 지금 그 양수인에게 전화를 해서 마음에 들면 빨리 지금 계약금 입금해라. 다른 사람이 계약하려고 하니 라는 작전을 짠 사람이고 그리고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하대하듯 그렇게 막대하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떼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상태에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계약금을 돌려주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제가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가게를 뭐 여러 번 계약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뭐, 태어나서 가게 계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이 점은 주의하세요. 여기서 문제점을 아무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10%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절대. 만약에 보내고 싶거든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돈 100만 원 정도 집어넣고 나 계약할 의사가 있으니까 일단 100만 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권리 양도 계약서 체결이 안 되면 왜냐면 서로 원하는 조건이 다르면 아예 계약이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은 내가 할 의사가 있으니까 먼저 보내고 나서 내일 몇 시에 만납시다. 만약에 서로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그 100만 원도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서로 조건이 맞으면 나머지 계약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관리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또 황당했던 거는 양도인이 얘기했던 관리비와 임대인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쓸 때에 건물주가 얘기했던 관리비가 다른 거예요. 무려 2배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양도인이 얘기했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잘 판단해보고 이건 도저히 내가 수익이 남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말이 달라진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약하셔야 돼요. 못한다고 하고 지금 권리양도 계약서 쓸 당시에 양도인이 얘기했던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원상복구하고 물르셔야 돼요. 근데 이때도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 상에 반드시 명시해야 될 게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위약금의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라는 이 명시를 반드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건물주가 인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거 끝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주랑 도저히 상황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양도인을 잠깐 밖으로 불러서 이거는 나는 할 수가 없다. 건물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래서 난 도저히 진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법적으로 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밖으로 나와서 양도인에게 이거 그냥 제가 그 임대인 앞에서 잘 얘기를 할 테니까 예의 바르게 잘 얘기할 테니까 제가 그 권리양도계약서 10% 줬던 것은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면 나중에 두고두고 여러분 후회하실 수 있게 되세요. 양도인이 약간 의심 가거나 아니면 건물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분 입장에서는 권리양도 계약할 때 10% 다 지불하지 말고요. 한 5%만 지불하고 대신에 그 양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가 들어와야 되는데 5%밖에 걸지 않으면 뭐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요. 대신 내가 내일 임대차 계약을 쓸 테니 내일이나 내일 모레 건물주 만나서 내가 생각했던 또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월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위약금의 조건 없이 해약하는 걸로 하고 그게 맞다면 그 자리에서 제가 나머지 계약금 통상 10%를 거니까 제가 5%를 오늘 걸었으니까 내일 임대차 계약서 쓰면 뭐 계약이 확실한 거니까 임대차 계약금 10%도 지불하고 나머지 5%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의 5% 나머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좀 뒤로 뺀다거나 아니면 굳이 나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이것도 조금 어찌 보면 뭔가 좀 찜찜한 면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얘기한 것, 양도인이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거나 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렇게 분명히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계약하고 싶어가지고 5%를 건 거지 떼려고 안 하려고 거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정말 이것도 약간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계약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게 여기서 제가 제언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통상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를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거는 통상 총 금액의 10%를 건다라는 어떤 이 그 관례 때문에 권리양도 양수 계약금도 10%를 거는데 저는 지금 제가 25년째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컨설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0% 걸게끔 아니면 혹은 20% 걸게끔 하는 게 컨설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계약을 하는 그런 창업자 입장에선 안전하게 하려면은요, 사실 건물주를 만났는데 건물주가 내후년에 뭐 재건축을 하겠대요. 혹은 뭔가 월세를 뭐 대폭 올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건물주가 성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조건을 아니면 못 하나도 못 받게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권리양도 계약서를 10%의 계약금을 주고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건물주인데 이 건물주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이 건물을 임차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권리양도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물주랑 만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모든 계약 관계가 완벽하게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양도 계약서는 그냥 한 5% 정도 아니면 완벽하다면 10%를 걸겠지만 약간 의심이 나거나 건물주를 만나서 꼼꼼하게 짚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5%만 거시고 다음날 대신에 다다음날 바로 건물주를 만나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권리양도 계약금 5% 더 넣고 아니면 중도금도 그냥 또 넣어도 괜찮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좀 꼼꼼하게 짚어보고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170만 원을 날리신 분은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왜냐면 1,700만 원의 가게를 인수하시는 분 입장에서 17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 앓고 누워서 밥도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제가 빨리 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빨리 잊어버려라. 그 170만 원 때문에 끙끙 앓면 오히려 더 큰 손해다. 그거는 진짜 제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순간부터 잊어버려라. 그리고 열심히 가게를 또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가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위로를 했습니다. 아마 제 이 영상도 그분께서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통화를 했기 때문에 또 제 또 영상에 대한 그 영상을 또 많이 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다음에는 계약하실 때 꼼꼼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꼭 전화라도 하셔서 이런 상황인데 계약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은 절대 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물어보고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꼭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